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사를 전하기 위해서 파일럿으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김시현 의원의 주간 사이다. 김시현 울산시 의원이 시구 군 의원을 비롯해 정치활동가들과 방송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 시정과 또 울산 적 주요 사안을 전달합니다. 당장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부터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정규 코너가 아니라서 여러분의 반응을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성희롱이든 성폭력이든 징계 없이 지나가야 할 그런 성희롱은 없습니다. 86.2%가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울산시 공무원 여성들은 모두가 다 피해를 경험했다. 강제적 성관계 1.4%. 처음부터 사셨으니까 알죠, 결과. 그죠? 강제적 성관계 이거 강간지 아닙니까? 네, 여성 583명 중 500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울산시청 성폭력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울산시청 6급 이하 여직원 86.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명 중에 8, 9명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진짜 충격적이죠. 방금 들으신 내용은 울산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지난 11일 김선미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방금 내용처럼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시청은 가해자에게 아무 징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조사에서는 강제적 성관계,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조직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후진적 문화가 드러난 셈인데요. 오늘 사이다 코너를 맡은 김시현 의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직접 김선미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금은 환경복지위원으로 울산시 환경과 복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오늘 중점으로 다룰 여성 공무원 대상 성폭력 문제에 관한 것도 저희 상임미소관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울산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시정을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어쩌면 행정사무감사라는 단어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주간 사이다가 지속된다면 의회나 시청이 친근해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오보되는 기사에 대해서도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해는 풀고 꽁꽁 가려져 있는 진실을 전달하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곳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미 의원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 인서트 발언이 제 목소리입니다. 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는 감사관 그리고 시민안전실, 울산발전연구원, 시민신문고, 도서관, 박물관까지 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공무원 86.2%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 얼마 전 행감에서 여성 공무원 86.2%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실태조사와 관련해 감사관실에 질의한 겁니다. 네. 또 강제적 성관계가 8명이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는데요. 더 추가로 알아보니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오늘도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간 사이다 코너가 정규 편성돼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중에 김선미 의원도 주간 환타 오렌지 맛 이런 코너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시현 의원의 주간 사이다부터 해보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시현 의원께서요, 한복위 위원이라 여성 관련의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밝힌 피해자 응답이 86.2%라면은 10명 중에 8, 9명이에요. 이게 믿을 수가 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실 이게 울산에서 이제까지 성폭력, 성희롱은 이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철저히 은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5년 7월 선임 공무원 A씨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만취로 정신을 잃은 후배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그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지만 A씨는 직위해제 정도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이 사건이 그해 11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런 정황을 보면은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먼저 쉬쉬하려고 했던 그런 감정이 더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보호돼야 되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도 보호되고 지금 둘 다 보호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가해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처벌이 우선됐다면 저희도 이거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었겠죠. 네. 지금은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사회적 인식이 난 결과는 가해자 처벌 수위가 주의 견책 감봉, 그러니까 이런 경징계 등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6월 13일에 여성연대 시민단체가 다 봐주기 시민을 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폭력 역사가 뿌리 깊고 이를 은폐하기 급급했다는 점, 범죄가 밝혀져도 짜고 치는 고수도 없이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 울산시 여성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셋째로 사건이 드러나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시현 의원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차이가 뭔가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당한 건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포괄적으로 성폭력은 이게 성적인 행위로서 이렇게 성폭력이 되는 거고, 성희롱은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가 주된 내용이고요. 성추행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고, 성폭행은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인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 그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인지한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시현 의원님,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왜 이제서야 이슈가 된 걸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당에서는 약자를 위해 대변해 왔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다른 면을 보여줄 거라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을 보면 미투 운동이나 페미니즘 이런 문화가 하나로 정착되면서 이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에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했으니 당선자도 믿어준 시민도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좀 답답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18년 4월 13일 금요일자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종사자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 공개 자료를 발행했어요. 작년에 울산시 여성공무원 중 0.5%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86.2%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답변은 1.4%가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고 응답했거든요. 네. 8명이나. 네. 이게 강제적 성관계인 거죠. 여기서 하나를 추론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에는 피해 공무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를 통한 기인한 설문 응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감사관실서 실태조사 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조직 내에서 사건 처리 미흡, 그러니까 이게 17.3%거든요. 네. 피해 축소 및 은폐, 이게 15.5%고 이런 내용과 같이 조직 문화로 피해자들이 응답을 꺼려라는 조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2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김선미 의원께서 그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아시잖아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울산시 6급 이하 여성 공무원 86.2%가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성폭력 양태를 자세히 구분해서 조사하지 않아서 그 폭력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각에선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일단 실태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응답자 중에 76.5%가 상급자를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울산시 6급 이하 여성 공무원이 583명인데요. 네. 그중 58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이니까 응답률은 99.5%입니다. 네. 그러니 이 같은 결과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또 50.6%가 피해 발생 장소를 회식 장소로 꼽았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조직의 낮은 성인지 감성과 후진적 문화가 드러난 셈이죠. 그렇군요. 뭐 이 정도는 즐거운 회식이 아니라 공포의 회식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엉망진창이군요. 네. 저희가 지금 실태 보고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진짜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간 시청은 성폭력이 발생해도 아무런 대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고 예방책은 꿈도 못 꿨던 거죠. 제가 딱 1년 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폭력 전수조사에 관련해서 시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가 더 분노하는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시청이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피해 발생원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모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네. 가해자는 더 당당하게
피해자는 더 소극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화가 나고 지난 세월 동안 울산광역시 성인지 감수성의 후진성을 확인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김선미 의원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시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한 쪽짜리 문서가 있어요. 8명이 강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네. 말하면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으로 제가 행감 전 여성가족부에 연락을 했고요.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했죠. 또 피해 여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모 국장이 방법이 없다. 여가부에는 수사권이 없다. 비공개로 해달라라고만 하더라고요. 네. 또 계속 물었죠. 그랬더니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면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해결책 제시 없이 비공개만 요청하는 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가부는 이 문제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건 컨설팅 명목으로 설문조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비공개 요청하고 왜 비공개를 하냐.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더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더라고요. 또 여론조사 신뢰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하였는데 확인하지 않는 사실로 타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폭력 문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 그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를 보면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일반 경찰만으로는 직무 수행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네. 전문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가부에 바로 신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행정사무감사 후에 감사관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한쪽짜리 문서 폐기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예,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진짜. 저희 프로듀서도 며칠 전에 출근하자마자 아침부터 그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의원들이랑 기자들이 받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6시 퇴근할 무렵까지 끌다가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라면 정말 교묘한 거죠. 네, 시청에서 교묘하게 대응했다 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시청에 가면 직원들이 시의원은 초선이라 뭣도 모른다 이런 말을 막 계속해요. 네. 그런데 시의원이 일을 하려면 자료를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죠.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노조에서 나서서 워스트 의원이니 베스트 의원이니 최악 의원, 최고 의원 이렇게 해서 각각 3명씩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뽑아요? 네, 지금 현재 공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시민이 뽑은 의원이 일부 공무원이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네요. 시청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감시하라고 뽑은 시의원을 공무원이 뭐 지휘 감독하겠다라는 뜻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네요. 뭐 아니, 120만 울산 시민이 뽑는 것도 아니고 울산시 공무원 3,000명 정도인데 여기서 5급 이상 다 빼고 노조 가입한 부서도 당연히 빼야겠죠. 네. 그 소방공무원 1,000명도 제외되거든요. 도대체 몇 명이서 투표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수 몇 명에서 여론몰이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심지어 기준이 자료 요구 많이 하는 의원은 워스트 대상에 들어가요. 정부의 균형이 다른데 자료를 요구해서 봐야지만이 행정사무감사 등 일을 볼 수 있는데 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다는 거네요. 그죠.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이 워스트 평가 대상이다. 네. 네. 다시 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김시원 의원님, 성폭력이나 성추행 가해 공무원 대상 처벌과 관련해서 이 솜방망이 처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손방망이가 뭔가 처벌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방망이가 아예 없죠. 방망이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시 네. 박힌 걸로. 이번 조사는 시청에서만 이루어졌잖아요. 교육청 또 뭐 타 공공기관 실태조사는 뭐 계획된 게 있나요? 이것도 뭐 조사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매뉴얼은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니까. 근데 실태 조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만약에 이렇게 사이다 방송을 기점으로 대대적 네.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요.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하고 뭐 인력 확보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도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1366이나 여성의 전화에서 전반적인 성희롱 성폭력 쉼터 또는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울산시에서는 이번 행감으로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이버 고충처리 3단소가 만들어졌고요. 12월에는 임시로 운영될 거고 2020년도부터는 정상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행감이 끝나면요, 여성들의 성폭력, 성추행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 12월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부분이지만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또 여성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도 조례를 연구하고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보호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려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의원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행정자치위원이니까 기획조정실이나 감사관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요.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모두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살피고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있는데 인권 옴부즈만 업무도 겸해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울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받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 원칙이 되는 울산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임기가 3년 정도 남았는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상식이 원칙이 되는 세상 같이 꿈꿔봅니다. 예, 저는 청년 김시현 의원의 주간 사이다 코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척 기쁘고 유익했습니다. 코너명처럼 속 시원한 말 많이 들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현실은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한 세상이지만 사이다 같이 좀 시원한 세상으로 바꿔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시원 의원이 주간 사이다 코너에서 꼭 틀어야 할 노래가 있다고 했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울산시 전반의 내용과 이런 정책들의 답답한 부분을 이렇게 놀아줘 사이다 노래처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추천합니다. 놀아줘의 사이다입니다. 네, 오늘 노라조의 사이다 띄워드리면서 저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현 의원, 김선미 의원 그리고 김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